기훈아, 빨리 자야지. 엄마랑 까까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얼른 코 자자. 싫어. 나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줘. 기훈아, 이제 우리 할머니에서 안 살아. 이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여기서.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기훈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에도 쑥 데리고 가줄게, 알았지? 엄마 나 혼자 쉴 건가? 싫어. 난 할머니랑 복실이랑 살 거야. 싫어. 할머니한테 데려다 줘. 안 돼. 이제 할머니는 가끔 가다 가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항상 사는 거, 알았지?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내 엄마란 말이야.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는 내 엄마. 네 엄마는 나라고. 엄마랑 살아야 된다고, 알았지? 할머니. 네. 참 수염에 할머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딱 걸려도 이렇게 걸리네요. 어떻게? 네. 근데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그렇죠. 이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친정 엄마한테 맡긴 거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랑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려고 해도 좀 이제 적응을 못하고 할머니랑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 아니면 엄마를 인정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저 것 같아요. 아는 지인분이요. 네.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친정집에 맡겼는데 친정이 그 전라남도예요. 사투리를 배웠나? 아이가 사투리를 배워서 하는데요. 어찌나 귀엽던지. 어찌되었든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지금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듣기만 해도. 그렇다면 이 아이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워낙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가 그 부모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양육자와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 양육자가 아닌 지금 그때 당시에 키워주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외할머니가 그 주 양육자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중간에 그 양육자를 바꿀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되게 안쓰럽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드실 텐데요. 네네네. 이때 이제 주 양육자로 이렇게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일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 참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주 양육자가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한 만 36개월까지는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3살까지는 엄마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네. 하시죠. 네네. 그게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착 관계를 누가 맺느냐 하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착 관계와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주로 부모님이 키우시게 되면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애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애착 대상과 계속 이제 성장을 될 때까지 이제 뭐 중고등학교가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애착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 양육자가 할머니이다 보니까 네네. 할머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다가 애착 관계가 그 다른 애착 관계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도전 과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 36개월까지는 부모가 이제 주 양육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36개월이 지난 후에는 뭐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 양육자가 이제 뭐 그때야 돼서 할머니를 옮겨간다든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큰 혼란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때도 이제 할머니가 키우다가 엄마가 키울 때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렇죠. 계속 엄마 키우는군요. 또 이제 네. 완전히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또 찾을 수는 있죠. 네네. 제가 내 아이가 이 할머니만 찾는다라면 네. 이 아빠인 저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쓰리고 좋죠. 아프고 네네, 이럴 그럴 것 것 속상할 것 같아요. 같은데 야 엄마는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부님 만약에 아이가 엄마는 싫다고 그러고 할머니만 찾는다든지 아니면 아빠만 찾는다든지 저희는 사실 저도 네. 큰애를 맡겼었어요. 그 맞벌이 할 때 처음에. 어디에? 근데 저희는 이모한테 이모한테? 맡겼었어요. 네, 저희 언니한테 맡겼는데 처음에는 괜찮더라고요. 아기가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갔었거든요. 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 순간, 네,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한테 엄마가 네. 부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얘를 그냥 예뻐만 했지 약간의 좀 어색함도 그 있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아이를 양육을 맡긴 게. 한 1년 6개월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언니가요. 네. 근데 언니는 물론 힘이 낳자마자? 들었지. 네, 나 네. 한 3개월 있다. 근데 그 순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서운하고 집에 아빠랑 애기 아빠랑 오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쪼들리게 살아도 그냥 우리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잘하신 것 회사를 같아요.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저희 누나가 이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모유를 띄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저희 누나가 저희 집에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맡겼어요. 한 달 보름 정도. 근데 한 달 보름 정도 처음에 막 울고 이러더니 이제 할머니한테 매달리는 거.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 할머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애가 이제 들었는지. 바로 아는 거죠. 그러더니 한 달 한 네. 보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엄마가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집에 와서 진주야 이러고 팔을 벌렸더니 안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안 안 가요. 가니까 그때 그 누나가 서러워갖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마음 아플 것 네,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네. 마음요, 아이가 지금 엄마가 나를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엄마하고 이제 전문이고 네. 이럴 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 나를 띄워놓으니까 너무 상처를 그렇죠. 입었겠죠. 삐진 건가요? 네. 그랬을 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엄마를 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삐져요. 우리 애기도요. 뭐 하길래 처음으로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좀 목소리를 바꿔서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일로 와고 안 와요. 안 와요? 네, 쳐다만 보고 저 딴 사람은 데로 내가 혼내는구나 이걸 또 이제 그렇죠. 아는 거죠. 너무 웃겨갖고. 야,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네. 어쨌든 아이를 데려오기로 해서 데리고 왔으면 네네. 좀 뭐 서운한 건 둘째치고 아이랑 좀 빨리 친해지는 그렇죠.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네.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애착 관계로 형성됐던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나를 보호해주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큰 울타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큰 울타리와 같은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네. 갑자기 나한테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새로운 환경에 뚝 떨어진 것 네.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머니가 서운하거나 어머니 말을 잘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 불안한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시간을 갖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시는 게 좀 중요해요.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근데 이 아이와 부모 간의 애착 형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봤는데 이 구체적으로 애착 형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의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애착이라는 건요, 출생 이후부터 네네. 영아기까지,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3, 4살. 36개월 네. 미만. 영아기까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요, 이렇게 생겨나는, 형성되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명은 안 되나요? 심리적 무조건 한 정서. 명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그래도 주 양육자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두 양육자가 좀 다른 입장을 보일 때는 또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주 양육자가 한 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심리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에 있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렇죠. 보면 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게 이 애착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마음이에요. 그렇군요.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야, 아이도 그런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근데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동생을 낳을 때 엄마가 저를 할머니한테 1년 정도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할머니 네. 계신데.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렇죠, 막 해달라는 거 다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막 정말 내 세상처럼 살다가 딱 오니까 엄마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니까 뭐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우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수희 씨가 지금도 정서적으로 약간. 그래서 엄마가 우는군요. 저를 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혼내줬구나. 한 번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눈치를 이렇게 딱 보면서 말을 그렇게 잘 듣더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제 결혼 전에 그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는 아이가 어렸지만 이게 엄마랑 이제 적응이 가는 거죠. 네. 저 사람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 보다요.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요. 아이는 정말 이렇게 태어나면요. 딱 누워 있어서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정말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요, 그냥 엄마, 할머니, 그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좀 더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네. 나를 이렇게 살고 죽게 살려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살고 죽게 거예요? 하는 사람입니다. 어. 굉장히 큰 마음이라서요. 야. 여기서 강력하다는 건 정말 죽음,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아이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애착 진짜. 형성이 그 정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또 많은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서 전화를 해주시잖아요. 궁금증이 폭발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저는 양평에 사는 조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큰아이가 많이 아파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작은 애를 할머니네 집에 맡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작은 아이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가요? 네, 작은 어. 아이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랜만에 이제 만나면 네. 굉장히 서먹해하고 그렇죠. 할머니도 찾고 그러거든요. 네. 네, 빨리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희 큰아이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라서 네. 언제쯤 같이 살게 될지 아직 그런 계획도 안 잡히고 네, 저희처럼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랑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저 같은 엄마는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그럼 아이를 전화했어요. 할머니 댁에 맡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가 100일 될 무렵부터 맡겼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되는데요? 오래됐어요. 지금은 30개월이요. 30개월. 애착 형성이 가장 필요할 그런 시기네요. 거의 한 그렇죠? 2년 이상 그쵸? 맡긴 건데.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가끔 저희랑 뭐 있을 때는 항상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렇죠.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주부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요. 네, 이곳에서 아마 좀 속 시원한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전화 끊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전화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첫째가 아프니까 당연히 둘째는 할머니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그럼 맡기게 언제 되는데 데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아이에게는 애착 형성이 할머니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아이를 이제 가끔씩 만났을 때 이 부모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되게 왜 어색해 그렇죠? 한다고 네. 하니까. 이럴 때 애착 형성이 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다라면 좀 그 도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아이 모두에게 지금 신경을 쓰시느라 너무 힘드실 네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마음이 안쓰러우실 것 같은데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만날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런 경우 많이 있으세요. 뭐 엄마 나 그럼 집에 언제 가? 뭐 그러면 금방 열밤 자고. 열밤 자고 가자 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거나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요. 다 알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다 안다기보다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근데 열밤이 지나도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정말 버림받은 느낌을 아이가 들을 수가 달력에 있습니다. 엑스표시를 하나씩 하는 그 그렇죠. 순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진실을 얘기를 하고 네. 아이한테 얘기를 하라고 네. 하면 그게 참 좋긴 한데 네. 아이가 너무 어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대화가 또 안 통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36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단어 하나 갖고 얘기를 하는 그 그러게요. 시기가 아닌가 네. 싶은데. 열밤 그래서- 지낸다 그러고 5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못 세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엄마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의 단어로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이를 만났을 때의 그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살지 네네. 못하지만 만난 그 시간에는 질적으로 높은 관계를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물어봐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눈을 마주쳐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큰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겨놓고 네네. 둘째 아이하고 뭐 부모님하고 해서 세 시간을 좀 갖는 것이 뭐 필요합니다. 여행을 잠깐 갔다 온다든지. 네. 그래서 뭐 꼭 그럴 때마다 우리 형도 뭐 같이 뭐 오빠도 같이 이렇게가 아니라 첫째 아이를 오히려 딱 맡겨놓고 둘째 아이하고 셋만 이렇게 정말 둘째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질적으로 높은 시간들을 이렇게 아이하고 양육의 시간을 갖는 짧은 것이
기간 짧은 시간이라도 기간이지만. 집중할 예. 수 있는 네. 게 중요해요. 만약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연령이라면 네. 많은 스킨십이나 그렇죠. 아이 컨택이라고 해서 네. 눈을 계속 마주쳐주고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좋고 근데 안아주고. 사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만났는데 어색해하면은 엄마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상하죠, 이리 엄마는. 오라 그래도 오지도 그렇죠. 않고 뭐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맞아요. 피하고 이러면 그럴 때는 맞아요. 엄마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좀 부모 입장에서도 되게 맞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들이 그 속상한 마음에 그리고 또 어색해하니까 같이 어색한 마음에 같이 어색해하다가 아마 그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죠. 네, 짧은 시간인데 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어색하지만 꼭 친해져야 한다면 노력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공통점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뭐 하다못해 날씨 얘기라도 좀 하고 뭐 가지고 있는 그 뭐 가지고 뭐 옷 얘기라도 하고 네.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요거는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 이 저희 아이가 낯을 가린다라는 생각 안 해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보자마자 아 이쁘네 하고 앉는 그 순간 웁니다 아이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들도 옆에서 한 10분 그래서 같이 15분 놀아준 정도 다음에.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냥 얼굴 익혀주고 한 다음에 네. 조금씩 얘기하고 이러다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덥석 안으려고 하니까 네. 그쵸. 아이는 또 놀라고 아 이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또 이렇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부모님과도. 부모님도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다 그렇습니다. 봤으면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이 평소에 굳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부님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막 신경 못 쓸 때가 많은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뭐 잘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언니한테 네. 엄마랑. 그 이후에 제가 계속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또 알아봤어요. 이제는 이모네에서 어린이집으로 그렇죠. 옮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정말 데리고 오면 정말 열심히 키울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습관이 돼서 저도 그 편하게 살다가 또 네. 잠깐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맡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달라붙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또 둘째는 그래요? 걔는 껌딱지예요 지금. 어.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이렇게 키워서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막 울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첫애는 정말 엄마 다녀오세요 데이트하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애착 형성 방법인 이 스킨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바로 지금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껌딱지라고 한 아이와, 그렇죠. 아예 뭐 예, 엄마가 그렇죠. 거리를 둔 아이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스킨십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두 번째 방법 스킨십은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스킨십은 뭐 우리들이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거리를 좁혀가잖아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이 친근감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왜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네. 친한 사람하고는 조금 더 같이 그쵸, 이렇게 붙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서로의 교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촉각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촉각을 느끼는 것이 이런 그냥 그 감정뿐만이 아니라 뇌 인지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고요. 예, 나중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좋은 스킨십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스킨십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끼안고 해서 애가 막 답답해서 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치는데 네, 끼안는 것도 네. 스킨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좋은 스킨십 방법, 효과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빠들이 막 술 마시고 와서 아이를 아우, 안는다거나 진짜. 그렇죠. 네. 막 수염 이렇게 그쵸. 부린다거나 아유, 그런 네. 것들이 네. 아빠는 굉장히 재밌어서 하는데 제 수염이 갑자기. 네. 아빠는 굉장히 좋고 재밌어서 하는데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아빠들은 아니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아요. 계속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구분이 자기가 원하는 스킨십과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많지 않을 때는 네네. 부모님이 좀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많은 신체 접촉이 되는 이렇게 포옹이라든지 이런 그 안고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안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이렇게 3분 정도 안고 깨워주신다든지 이런 그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칭찬해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네. 안아주면서 칭찬하고 그렇죠. 말과 네. 항상 행동이 맞습니다. 같이 가면 좀 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꼭 끼안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 방법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도 제가 하도 안 하니까
스프레이 뿌리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죠. 스프레이 뿌리고 빨리 일어나라고. 물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물 확 뿌려버리고 뭐 이런 저 거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컸네요. 저도 그렇게 컸는데 어쨌든 네. 그래도 잘 크긴 합니다. 이렇게 잘 크긴 하는데 어쨌든 스킨십을 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는 것 잘 알아봤고요. 아니 근데 이 스킨십이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네네. 이 형성 아이가 자라는 형성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확실히 아이가 컸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여러 가지 스킨십에 대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있어요. 접촉에 대한, 촉각에 대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시각이나 청각이 없는 생물은 있어도 촉각이 없는 생물은 없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만지는 느낌이 없으면 이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촉각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제 해리 할로우 교수의 원숭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원숭이가 1세 미만의 원숭이들을 그 엄마가 없이, 어미 원숭이가 없이 그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 네. 이렇게 우유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키운 원숭이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감각을 제거한 원숭이들보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네. 다른 감각을 제거한 원숭이들보다 뇌 손상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체온을 못 느끼면 그런 원숭이들은 또 모성 박탈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그냥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엄마로부터 체온을 느끼고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그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원숭이의 경우는 모성 박탈이 오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다른 원숭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거나 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거나 접촉을 할 때 굉장히 놀란다거나 이런 그 증상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것 스킨십, 같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 이 외에도 또 이제 부모와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놀이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릉놀이라든지,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렇죠. 만들고. 아빠와 우리 아이와의 신체 놀이, 아빠 눈이 두 개 하면 눈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이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놀이도 있고, 차륵을 같이 만들면서 동질감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부님들께서 많이 한번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아이 잘 키우겠어요? 저요? 이 프로그램이 저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요? 같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와 서서히 친해지려는 노력이 오늘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네. 좀 갑자기 급하게 서운해 왜 이래 얘가 그랬지 빨리 엄마 빨리 와 이거보다는 좀 시간 두고 천천히 그렇죠. 친해지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냥 부모와 자녀도 네. 그렇게 하나의 객체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의 인격체로서 서로 그 친해지는 시간들이 다른 사람, 네. 그 타인처럼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오늘 총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이미지 시간 마무리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그 친해지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많이 해주는 것, 스킨십 하는 것,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를 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차릉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소중한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차륵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것. 네. 그런 방법들도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이 맞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맞벌이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우리 그래요, 맞벌이가 진짜. 없었다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민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자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렇죠.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에게 한번 스킨십도 한번 해보고요. 차릉 놀이도 한번 해보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아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못 보내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오늘 아이와 만나는 시간을요. 그냥 평소처럼 보내시기보다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마렐라의 도전! 도전!